두 번, 세 번 말해주고 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행동하게 해야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엄마 조금 짜증났었다? 너는 오늘 어땠어?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먼저 보여주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의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약간 제가 좀 욱해서 소리를 좀 지를 때 있는데 이거 공감 안 되는 엄마들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아이가 좀 맨 처음에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는 좀 겁내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고 네.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엄마가 또 소리 지르는구나. 둘째도 처음에는 엄마 왜 저러지? 이렇게 약간 표정이 붓고 약간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냥 또 소리 지르는구나 하고 넘어가요. 제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아이한테 좀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반성을 하는데 반성하고 좀 괜찮았다가 또 다시 이제 막 힘들면은 다시 이게 막 올라가요. 어떤 걸로 주로 소리를 지르게 돼요, 어머니? 물론 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 어지르고 하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바로 뭔가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이게 설명이 반복적으로 자꾸 이게 되면은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쵸. 처음에는 소리 안 지르고 최대한 왜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정리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할 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그 이제 첫째도 왜 그걸 해야 되냐고 반대로 물어봐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어느 순간 선이 되면은 이게 빡 터져갖고 막 소리를 지르게 돼요. 어머니 그 설명을 어느 정도 해줘요? 몇 번? 10번이면 10번, 뭐 20번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언제쯤 터져요? 약 올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 왜냐면은 물어보죠.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행동은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네.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한계가 오면은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되려 막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가 조금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있거나 그냥 지나가도 될 건데도 아이의 작은 행동, 내가 아이한테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 더 많이 생각이 나는 엄마이냐를 질문했었던 건데.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아이가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숨기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뭘 질문했을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이 하다가 화제 전환하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엄마도 막 고민해봤을 거예요. 진짜 왜 이럴까? 내가 소리 질러서? 네, 그냥 제가 소리 질러서 그런 거라고 약간 결론을 내렸고 웬만하면 그 아이한테 소리를 안 지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일단은요, 정리하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거 정리하기 할 때에 20번까지 설명하다가 소리 지르는 거는 보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나? 일단 20번까지 말할 수 있어요? 재밌다.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3번이면 폭발한대요. 엄마가 20번이나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막 소리를 질러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말 안 하려고 할까 이런 거보다는요. 엄마가 20번이나 계속 얘기해주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터지잖아요. 근데 그거 터지고 나서도 아이들의 반응이 엄마를 무서워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런 행동보다는 그냥 어머님 딱 아까 얘기해 주신 게 그냥 그런가, 처음에 조금 놀랐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바뀌었다라는 거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뭔가 진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엄마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라는 느낌의 접근을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뭔가 딱 어른으로서 이건 정말 엄마 얘기를 들어줘야 해 라는 느낌은 못 주는데 그러면서 또 엄마가 염려가 되고 내가 또 소리 지른 것 때문에 아이가 나랑 대화를 안 하거나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따뜻하게도 물어보고 다정하게도 물어보고 이제 아이한테 계속 다가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는 벌써 느껴져, 엄마의 의도가. 대부분 이런 성향의 엄마들은 아이가 주로 엄마의 의도를 읽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려는 걸까? 특히나 이제 뭐 원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 그러면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알죠. 엄마가 벌써 질문하는 의도 자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또 엄마랑 대화해야 되잖아요. 별로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 슬쩍 말하고 싶지 않고 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아이한테 다가갈 때 왜 자꾸 내 아이는 나의 의도를 읽고 나서 이게 조금 불편하다고 여기는 걸까? 엄마하고 아이의 평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보여주는 그 훈육이요, 2번, 3번 말해주고 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행동하게 해야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20번, 10번 설명해준다라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엄마 말대로 엄마 놀리는 것처럼 영혼 없이 질문하고 있을걸요. 어느 순간부터는 정리 안 하고. 근데 왜 정리해야 되는데? 했다가 엄마 근데 왜 또 정리해야 돼? 엄마한테 계속 설명만 해주다가 도대체 몇 번 설명해주냐, 이제 정리해, 엄마가 다 설명해줬지, 정리 안 해? 이렇게 되는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거보다 엄마가 평소에 아이들한테 기준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되게 짧고 굵게 아이하고 해야 될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상사가 약간 어른들 세계로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 잘 될걸요? 핵심만 짧고 굵게 딱 얘기하고 딱 자기 할 일로 돌아가는 사람이 편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막 그러다가 자꾸 얘기가 길어져요. 그래갖고 이 상사가 나 한번 부르면 그냥 얘기를 안 꺼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얘기가 시작되지 않는 게 나의 하루의 웰빙이야. 그러면은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죠? 약간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아이니까 되게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단어의 선택이나 아이한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린 한 번씩 정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나 대화를 하려고 다가가는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친구하고 가볍게 티타임 가지면서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가볍고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무드도 조금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건 시조당한다. 얘 느낌 진짜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는 이미 이 사안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랑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기류가 벌써 아이한테 흐르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아이들이 그거를 잘 읽어요. 왜냐? 이제 눈 척하면 척인 거죠. 이제까지 살면서 맞춰온 대화와 정서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엄마가 아이한테 접근하는 대화의 양상,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이하고 조금 어긋나는 걸까, 내가 이 아이하고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엄마도 모르게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고 이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목적성이 너무 커서 그걸 자꾸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거나 집요한 형태로 다가가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거를 점검해 보는 거는 사실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남자아이들 특히 이제 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말 안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왜 원장님한테는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벌써 제가 애들하고 대화 어떻게 했는지 진짜 그 아이랑 나눴던 다이얼로그를 그대로 들려드리거든요. 그러면 느끼는 거 첫 번째, 진짜 친구 같다. 다가갈 때. 전 벌써 애들한테 그 5살 유치원 생활은 어때? 나는 유치원 안 다녀서 되게 궁금해.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엄마들은요, 너는 어린이집 가서 친구도 만나고 좋겠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 아이의 생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잘 놓쳐요. 근데 만약에 엄마는 뭐뭐 어린이집 가서 친구 만날 때 엄마도 친구 만나면 진짜 좋겠다, 너는 어린이집 가서 친구 만나니까 진짜 재밌겠다, 오늘은 친구랑 뭐하고 놀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엄마는 친구도 못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친구 만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가 누리고 있는 문화에 접근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얘기해주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제일 즐거웠던 일 뭐야? 엄마 아까 너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옆집 아줌마 만났거든? 막 이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엄마 너 뭐 하는 동안 세탁기 했는데 세탁기 갑자기 멈춰가지고 엄마 깜짝 놀랐잖아. 근데 그거 안 돼가지고 엄마 조금 짜증났었다? 너는 오늘 어땠어?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먼저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효과가 진짜 커요. 엄마가 너 짜증나는 일 없었어? 별것도 아닌데 지내다 보면 이렇게 짜증나는 애들 있어? 이러면서 매일매일 대화 안 해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만 엄마가 경험했던 거, 물론 아이의 마음을 좀 열려고 첨가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 아이랑 대화할 거리를 찾다 보면 일주일 중에 한 2-3번 짜증났던 경험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아니면 엄마가 진짜 별것 아니었는데 기분 좋았던 거. 그래서 저는 막 말해주거든요. 야 선생님 맨날 바빠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는데 오늘 나가서 하늘 봤다? 막 이래요. 너 오늘 하늘 봤어? 하늘 장난 아니야. 하늘 보니까 기분 엄청 좋아졌잖아. 그러면은 아이들도 하늘? 막 이러다가 바깥놀이 얘기하거나 아이들도 자기가 떠오르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게 그냥 주고받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주로 대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질문만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약간 취조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애들이 느껴지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오늘 밥 뭐 먹었어? 오늘 친구랑은 잘 놀았어? 너 오늘 뭐뭐 하고 싸우지는 않았고? 선생님한테 안 혼났어? 오늘 특기 수업 체육 있었는데 어땠어? 이 계속 물어봐요. 그럼 애들은 아니 내가 왜 자꾸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엄마 얘기를 막 들었더니 나도 뭐가 떠올랐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바깥놀이 했어. 바깥놀이 진짜 재밌었겠다.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엄마랑 아빠랑 또 같이 놀이터 또 갔다 올까? 그죠? 그리고 나서 근데 뭐야 바깥놀이하고 뛰어다니다가 지난번처럼 뭐뭐랑 부딪혀서 아프지는 않았어? 분명히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마음을 열고 먼저 뭔가 단서를 줬잖아요. 그럴 때 연결해서 엄마가 염려되는 거 혹은 확인하고 싶은 걸 자연스럽게 좀 엮어서 질문하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의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틱톡틱톡 나누는 게 뭔가 만들어져야 모니터링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약간의 일방향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CCTV 열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한테 우리가 어떤 형태의 대화 양상으로 다가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주시는 게 놀이만큼이나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다가가주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할 거다. 근데 벌써 제가 딱 이야기할 때 그렇네.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보내고 있는 하루, 아이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 엄마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뭐 엄마한테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을 아이하고 나누는 거. 이럴 생각은 못 해봤구나. 왜냐? 나도 모르게 나는 어른이고 아이는 아이니까.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의 문화, 나와 아이를 나누려고 하는 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엄마 얘기 듣고 물어보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대화의 문화를 3개월, 6개월, 1년 갖춰가신 어머님들께서 원장님 제가 오늘 애한테 위로를 다 받았어요 이러세요. 6세 여자아이거든요. 무슨 위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학원 강사분이시거든요. 엄마 오늘도 언니 오빠가 말 안 들었어? 오늘도 그래서 엄마가 좀 늦은 거야? 그러면서 언니 오빠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 사실 이유는 시험 준비 때문이에요. 이제 아직 어리니까 뭐 언제 시험 기간이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 엄마를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던 거죠. 언니 오빠야가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수업이 끝나고 났는데 그 언니 오빠야랑 이야기를 하느라고 오늘은 조금 늦었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마음이 조금 속상했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모모도 속상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거 없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봐 줬던 거죠. 근데 그렇게 엄마가 접근했던 것을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가 딱 엄마 문 열자마자 신발장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도대체 어떤 언니 오빠야가 엄마를 속상하게 했냐, 엄마 그래서 늦은 거냐, 언니 오빠야가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다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큰 위로가 됐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엄마 나는 오늘 선생님하고 속상한 거 없었어. 아이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너무 멋지다고. 근데 이 친구가요 지금 딱 어머님이 고민하셨던 이 엄마가 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야. 엄마 너무 바쁜 사람이고 아이가 또 워낙에 이런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라서 말을 해줄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원 선생님한테 뭐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와서 오늘 뭐 울었대요.
아니면 오늘 선생님하고 조금 약간의 다툼의 시간이 있었대요, 아이가. 근데 오면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에서 엄마가 어떤 형태의 대화를 하는지부터 한번 일주일 해보고 무슨 대화했는지 제가 적어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질문.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까지도 모르다가 적을 때도 모르다가 그 일주일치 적은 거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체크 해드렸거든요. 눈에서 보이는 대로.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자기는 몰랐다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요, 나와 내 아이가 어떤 대화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그 아이의 세상에 맞닿을 수 있는 눈높이의 대화가 필요할 수 있고요. 부모도 나의 상태를 아이하고 공유하고 아이로부터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궁금한데 그럼 뭐 이따 생각나면 얘기해줘 하고 엄마가 되려 편안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엄마가 집착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아이가 마음을 여는 과정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새로운 내 아이와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런 대화 양상이나 그런 데서 엮여지는 어떤 정서성들이요, 엄마보다 아빠가 쿨하다고 느껴질까요, 혹시? 아이 입장에서?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아빠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는 염려되고 궁금하고, 근데 이제 아빠는 그래? 엄마들 입장에서 참 심드렁하다라고 느껴지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없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생각이 나면 조절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약간 엄마 서운하죠. 근데 항상 제가 그 서운한 감정을 조금 토닥이고 나서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해봐라.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도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만 서운할 게 아니고요, 나도 뭔가를 조금 요거에 맞춰서 변화시켜 볼 필요는 있겠구나. 그냥 아이하고 조금 더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취해볼 법하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